지난 2월 잠을 자고 있던 사람들이 핸드폰 알림에 눈을 떴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속보가 쏟아졌고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뒤를 이었어요. 중동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이후 단기간에 코스피가 18%나 급락했습니다. 근데 그 시각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급락이 나오는 와중에도 어떤 종목들은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조용히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개인이 던지는 물량을 외국인이 아주 조용히 받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개인은 팔고 외국인은 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날도 똑같은 장면이 펼쳐졌어요. 개인이 방산주를 던졌고 외국인이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개인들이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담았던 종목들은 대부분 3배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쟁이 터질 때마다 개인은 공포에 팔고 정보를 가진 사람들은 반대로 담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결과가 갈립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패턴 위에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이란 전쟁으로 돈을 버는 구조를 가진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을 오늘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뉴스만 봐서는 맥락을 모르거든요. 맥락을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보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24년에 이미 미사일을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가 생겼습니다. 2026년 1월 이란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터졌어요. 이란 보안군이 수천 명의 시위대를 살해했습니다.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군사적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 살만이 트럼프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어요. 이란을 공격하라고 촉구하면서요. 결국 2월 28일 새벽 미국과 이스라엘이 에픽 퓨리 작전을 단행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과 군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했어요.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이란 수뇌부가 괴멸됐습니다. 이란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즉각 보복에 나섰어요. 5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2000대를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내 미군 기지를 향해서요. 그리고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이 뭔지 아십니까? 폭 33km의 좁은 수로입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통로예요. 근데 이 좁은 수로 하나로 전 세계 원유의 20에서 30%가 지나갑니다. 하루에 약 2천만 배럴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이라크의 원유가 전부 이 해협을 통해 나옵니다. 그게 막혔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실제로 막힌 거예요. 과거에는 위협만 했는데 이번엔 진짜로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봉쇄 선언 직후 해협 통행량이 평소에 70% 급감했어요. 유조선들이 멈춰섰습니다. 60달러대에 머물던 WTI 유가가 즉각 반응했어요. 전쟁 개시 9일 만에 111달러를 돌파했습니다. JP모건과 시티그룹이 보고서를 냈어요. 봉쇄가 한 달 이상 지속되면 배럴당 15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회로가 있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있긴 있어요. UAE에 아부다비에서 푸자이라 항으로 연결되는 송유관이 있고 사우디에 동서 송유관이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우회로 전부를 합쳐도 호르무즈 전체 물동량의 7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회하면 수송 비용이 50에서 80% 상승합니다.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야 하거든요. 완전한 대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국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서 가져옵니다. 그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요. 한국 국적 선박만 해협에 26척이 묶였습니다. 가스의 경우 한국이 전체 수입량의 2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확보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체 공급선 발굴을 지시했습니다. 에너지 공급 안보 비상대책반이 꾸려졌어요.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 이 전쟁에서 피해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전쟁에서 K방산이 실전 검증을 마쳤습니다. 천궁 AU가 UAE 방공망에 실전 투입됐는데 탄도미사일 요격률이 92%였어요. 중국산 레이더는 미군 스텔스기를 전혀 잡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에 생중계됐어요. 전쟁 개시 5일 만에 중동 국가들의 긴급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이 고통받는 나라들의 첫 번째 선택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쟁이 터지면 보통 증시가 망가집니다.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섹터는 전쟁이 터질수록 오히려 강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산이 그렇고 해운이 그렇고 정유가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구조를 4개의 종목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회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번 전쟁에서 실력을 전 세계에 생중계한 회사입니다. 말이 아니라 실전으로요. 천궁이라는 방공 미사일 체계가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핵심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이 천궁이가 이번 전쟁에서 UAE 방공망에 실전 투입됐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탄도미사일 170발 중 161발 요격률 92%입니다. 순항미사일은 100% 전량 격추했어요. 자폭드론 689대 중 645대를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미국 패트리엇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중동 국방부 장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고 천궁이가 요격하는 장면이 중계됐어요. 다음에 무기를 살 때 어디에 연락하겠습니까? 전쟁 개시 5일 만에 중동 국가들에서 긴급 주문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테마가 아닌 이유입니다. 실전에서 증명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진짜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수주 잔고가 37조 원입니다. 지금 당장 전 세계 전쟁이 다 끝나도 4년치 매출이 이미 계약서로 확보된 상태예요. 거기에 중동발 추가 발주가 쌓이고 있는 겁니다. 치킨집이 4년치 예약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새 손님들이 줄을 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 한참 빠진 상태예요. 트럼프가 이란과 전쟁 끝낸다고 했을 때 개인들이 방산주를 던진 겁니다. 수주는 그대로인데 주가만 빠진 거예요. 37조짜리 수주를 가진 회사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업이익률도 봐야 합니다. 지상 방산부 영업이익률이 30%예요. 잘 되는 치킨집이 15% 정도인 걸 감안하면 무기 공장이 치킨집보다 2배 더 남기는 구조입니다. 그것도 4년치 주문이 밀려있는 상태로요. 이게 지금 주가에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두 번째 종목은 LIG 넥스원입니다. 천궁이를 직접 만드는 회사예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K방산의 만물상이라면 LIG 넥스원은 미사일과 유도무기의 심장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번 전쟁에서 남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UAE에 직원 6명을 파견해서 전쟁 현장 바로 옆에서 직접 지원했어요.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자기 회사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지원한 겁니다. 단순 납품사가 아니라 운영까지 책임지는 파트너라는 거예요. 무기를 사는 나라 입장에서 이런 회사를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더 있었어요. 중국산 레이더가 미군 스텔스기에 전혀 대응을 못했습니다. 전 세계에 생중계됐어요. 중동 국가들이 중국 방산 장비를 믿고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성적표가 나온 겁니다. 낙제점이에요. 이란도 최첨단이라고 믿었던 중국산 방공망이 미군 스텔스기 앞에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빈자리를 어디가 채웁니까? 미국 무기는 너무 비싸고 정치적 조건이 붙습니다. 러시아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신뢰도가 바닥났어요. 중국 무기는 이번에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남는 선택지가 뭡니까? K방산이에요. LIG 넥스원이 그 수혜를 직접 받는 구조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합니다. 이전 이스라엘-이란 공습 때 이미 LIG 넥스원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기록이 있어요. 2025년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을 때 LIG 넥스원이 15% 급등했습니다. 이번엔 그때보다 훨씬 큰 전쟁이에요. 실전 검증까지 추가됐고요. 이런 면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전쟁에서 직접 무기를 파는 회사들을 봤습니다. LIG 넥스원이 전쟁터 옆에서 자기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장면, 이게 다음 수주 계약서를 만들어내는 장면이라는 거 이제 느껴지시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방산주 말고 조용히 더 크게 움직인 섹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방산만 보다가 이걸 놓쳤어요. 근데 외국인은 이미 이 섹터를 담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순간 방산과는 전혀 다른 구조로 폭발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이자 올해 26년도를 휩쓸 텐베거 종목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저와 함께 당일 주도주 매매로 꾸준히 하루에 한 번씩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계신가요? 당일 주도주 매매는 매일마다 장 시작 후 힘이 좋게 올라가는 종목을 단타 매매하는 정말 매일매일 수익 내기에는 최고의 매매 방법인데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매일 한 번씩 수익 내는 게 좋으신 분들이 계시거나 여러 사정 때문에 빠르게 돈을 모아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당일 주도주 매매 들어가기 전에 어떤 종목을 들어갈 생각인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매일같이 당일 주도주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당일 주도주 매매는 그날 가장 힘이 좋게 올라가는 종목을 이렇게 맥점에서 잡아 다음 매물대에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손실을 볼 확률이 극히 적습니다. 저는 다른 매매는 하나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이 당일 주도주 매매만 무려 12년을 넘게 해서 나름 젊다면 젊은 나이에 벌써 개인 자산을 원하는 만큼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돈을 모으다 보니 이제는 돈에 대한 욕심은 많이 내려가게 되었고 저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요즘엔 더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서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처럼 당일 주도주 매매로 빠르게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그냥 드리면 재미없으니 지금 바로 아주 쉬운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이란이 봉쇄한 해협은 어디일까요? 1번 호르무즈 해협, 2번 말라카 해협, 3번 수에즈운하, 4번 지브롤터 해협.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제 채널 구독과 이 영상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제가 영상 설명란이랑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이런 폼이 뜰 거예요. 거기서 정답을 체크하시고 제가 매매 들어가기 전에 공유드리는 정보와 대박 종목을 받으실 연락처만 남기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제가 들어갈 주도주 종목들을 미리 확인하시고 함께 매매를 들어가셔서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을 쌓아 나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당연히 이건 제가 취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무료이고요. 그냥 편하게 보시고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구경하셔도 되고 꾸준히 제 매매를 분석하면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저를 따라서 빠르게 수익을 불리셔도 되고요. 참고로 이번에 퀴즈 정답 맞추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드렸던 히든 종목 기억나시죠? 바로 이었는데 추천드린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큰 수익이 나셨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따라서 지금 링크 클릭을 더 늦게 하면 최저점 매수 기회와 히든 종목 추천 기회가 사라져버리니까 늦기 전에 얼른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튼 저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들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돈을 불려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세 번째 종목은 해운주인 흥하해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종목 지금 시장이 제대로 안 보고 있어요. 방산주만 보느라 해운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봐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이해하려면 해운업의 이상한 특성부터 알아야 합니다. 해운사는 위기가 올수록 오히려 돈을 버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기업은 위기가 오면 매출이 줄고 어려워집니다. 근데 해운사는 달라요. 항로가 막히면 배가 돌아가야 합니다. 거리가 늘어나면 운임이 오릅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 가능한 선박이 줄어드니 가격이 폭등하는 거예요. 이번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정확히 그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봉쇄 이후 해상 운임이 최대 50에서 80% 상승한다는 전망이 나왔어요. 해상보험료는 이미 기존 대비 3배에서 5배 인상됐습니다. 보험사들이 호르무즈 통과 선박에 대한 보험을 중단했어요. 선박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항해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배가 돌아가는 기간 동안 운임을 받는 거거든요. 흥하해운 입장에서는 같은 배로 더 많은 돈을 버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실제 숫자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호르무즈 봉쇄 선언 직후 흥하해운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흥하해운은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아서 뉴스 하나에 수십 %씩 폭발하는 구조예요. 중동 전쟁 테마에서 대장주보다 소형주가 더 크게 뛰는 패턴. 이미 우리가 반도체에서도 방산에서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진짜 주목해야 할 게 따로 있습니다. 흥하해운의 최대 주주가 장금상선이라는 비상장 해운사예요. 이 장금상선이 전쟁이 터지기도 전인 1월 말부터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 6척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 페르시아만에 선제적으로 배치해뒀습니다. 전쟁이 터질 걸 미리 알고 포지션을 잡은 겁니다. 봉쇄가 선언되는 순간 그 6척이 황금알이 되는 구조예요. 유조선을 임시 저장고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폭발하면서 용선료가 3배까지 뛰었거든요. 실제로 이 영향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전쟁 발발 이후 흥하해운 주가가 한 달 남짓 만에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2월 중순 1,900원대에서 3월 고점 3,700원까지 갔어요. 초대형 유조선 운임지수는 전쟁 발발 전 대비 55% 급등했고 연초 대비로는 7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설치됐다는 정황이 포착됐고 이란이 통행세를 요구하는 법안까지 만들고 있어요. 해협이 언제 완전히 열릴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봉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운임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장금상선이 미리 배치해놓은 VLCC 6척이 계속 돈을 벌고 있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S-오일입니다. 흥하해운이 호르무즈 봉쇄로 운임이 오르는 수혜를 받는다면 S-오일은 같은 봉쇄로 유가가 오르는 수혜를 받습니다. 같은 사건의 두 가지 다른 얼굴이에요. 그런데 시장은 이 종목을 아직 제대로 안 보고 있어요. 방산주는 다들 알고 해운주도 어느 정도 알기 시작했는데 정유주는 아직 덜 주목받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수혜주라고 생각합니다. 정유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정유사는 원유를 사서 휘발유, 경유, 항공유 같은 석유 제품으로 만들어 팝니다. 근데 원유를 사고 나서 바로 파는 게 아니에요. 재고로 쌓아놨다가 팝니다. 유가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사놓은 원유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창고에 쌓인 재고가 그대로 이익으로 바뀝니다. 이걸 재고 평가 이익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마트에서 라면을 박스째 샀습니다. 한 박스에 10,000원이었어요. 근데 다음날 라면 가격이 2배로 올랐습니다. 여러분, 창고에 있는 라면이 갑자기 20,000원짜리가 된 거예요.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 자산 가치가 2배가 된 겁니다. 정유사가 정확히 이 구조예요. 원유를 미리 사놓고 유가가 오르면 그대로 이익이 되는 겁니다. 이번 전쟁으로 유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WTI 기준으로 9일 만에 111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쟁 전에 60달러대였어요. 50달러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JP모건은 봉쇄 장기화 시 15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간다고 했어요. 유가가 오를수록 S-오일 창고에 쌓인 원유 가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S-오일을 선택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입니다.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이에요. 중동과 가장 깊이 연결된 정유사라는 얘기입니다. 중동 원유 의존도가 정유주 중에서 가장 높아요. 스토리가 가장 명확하고 중동 상황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 합니다. 우회로를 통해서 원유를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야 합니다. 수송 비용이 50에서 80% 오릅니다. 이 추가 비용이 결국 석유 제품 가격에 반영됩니다. 소비자가 더 비싼 가격을 내야 하는 거예요. 그 마진이 정유사 수익으로 들어옵니다. 유가 상승과 수송 비용 상승이 동시에 정유사 이익을 밀어올리는 구조예요. 영업이익이 엄청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론을 하나 정면으로 다뤄야 합니다. 트럼프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겠다고 선언했어요. 심지어 해협 이름을 트럼프 해협으로 바꾸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빨리 끝나면 이 종목들도 같이 빠지는 거 아닌가요? 잠깐 생각해보세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기뢰를 제거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려요. 해상보험사들이 보험을 재개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쟁이 멈춰도 해협이 바로 열리는 게 아닙니다. 이란이 통행세를 요구하는 법안까지 만들고 있어요. 이 구조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방산주는 전쟁 종료 여부와 상관없어요. 오히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무기가 더 팔립니다. 전쟁을 지켜본 나라들이 내년 예산에 방산을 늘리거든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각국은 더 강한 무기를 만들었고 결국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걸프전이 끝나고 이라크 전쟁이 이어졌어요. 전쟁이 끝나면 잠깐 숨을 고르는 척 하다가 결국 다음 전쟁을 대비합니다. 이게 인류가 반복해온 본능에 가깝습니다. 천궁이가 실전에서 요격률 92%를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가 지워지지 않아요. 앞으로 중동 국가들이 무기를 살 때마다 이 숫자를 기억할 겁니다. 실전 검증이 된 무기는 그냥 파는 무기와 차원이 다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의 수주 파이프라인은 이번 전쟁으로 오히려 더 두꺼워지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방사는 더 강해집니다. 실전 검증된 무기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더 팔리거든요. 해운과 정유는 봉쇄가 해제되는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기뢰 제거에만 수개월이 걸리는 구조에서 하루아침에 정상화되지 않아요. 시장이 전쟁 종료 뉴스에 이 종목들을 던질 때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그 뉴스 하나에 펀더멘털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외국인이 개인이 던지는 물량을 받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천궁이 요격률 92% 실전 검증을 마친 K방산 대장입니다. 수주잔고 37조 원에 중동 추가 발주가 쌓이고 있어요. LIG 넥스원은 그 무기를 직접 만드는 회사입니다. 중국산 방산 장비가 낙제점을 받은 그 자리를 채울 회사예요. 전쟁터 옆에서 직접 지원한 회사가 다음 계약에서 우선순위를 가져갑니다. 흥하해운은 호르무즈 봉쇄로 운임이 폭등하는 수혜를 직접 받는 해운 대장이에요. 배가 돌아갈수록 돈이 더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S오일은 같은 봉쇄로 유가가 오를수록 창고에 쌓인 돈이 늘어나는 정유주예요. 사우디 아람코가 최대 주주인 중동과 가장 깊이 연결된 회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중동의 지역 분쟁이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중동 재편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해협이 역사상 처음으로 실제로 막혔습니다. 중국산 방산 장비의 신뢰가 무너졌어요. K방산이 실전에서 최고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터졌을 때 공포에 던진 사람과 구조를 보고 담은 사람. 6개월 뒤 이 두 사람의 계좌가 어떻게 갈려 있을지. 주식시장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는 기회가 눈앞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이 파도를 탈 것인지 파도가 지나간 뒤에 뒤늦게 볼 것인지 그 선택은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셨는데도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주식 콜인원에서 운영하는 실시간 급등주 포착방입니다. 장중에 급등 가능성 높은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알려드리는 건데요. 현재 주식 콜인원 구독자분들은 전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실제 성과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착방에서 잡은 종목들 단타 목표 적중률이 80에서 85%예요. 10종목 포착하면 8종목은 수익 나는 겁니다. 그리고 월간 목표 상승률 120%를 위해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착된 종목 중에서 작년 25년도 상승률 탑4 보여드리면 로보티즈 포착가 대비 520%, 원익홀딩스 420%, 휴림로봇 360%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포착 사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STX 그린로지스, 사마알미늄, 남선알미늄 포착되었습니다. STX 그린로지스 보면 1시 55분에 포착이 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시 55분 가격 6,790원 보이시죠? 5분 뒤에 7,860원으로 약 12% 급등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에서 알림이 뜨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음 종목 사마알미늄 종목도 오전 9시 25분에 포착이 되었고 34,900원에 포착되었습니다. 약 5분 뒤 39,300원으로 13% 급등한 게 확인이 됩니다. 포착된 가격에 매수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한 종목만 더 보면
BGF 에코머티리얼즈라는 종목도 9시 15분에 포착이 되었죠. 9시 5분에 5,430원, 10분 뒤 6,520원으로 13% 급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에서 나오는 시그널만 따라해도 충분히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텔레그램에서 어떤 종목이 포착되는지, 실제로 상승 나오는지 그거 먼저 지켜보시면서 실력 검증부터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중동전쟁 이슈로 한 곳에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참고로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검색식을 현재 이 텔레그램에 연결해서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기 보시라고 보이죠?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적중률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에 참여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채널 구독자라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현재 영상 댓글창을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링크가 하나 있을 겁니다. 링크를 누르시고 이용하실 혜택을 모든 이벤트 참여에 체크해 주시고요. 받아보실 번호 써주시고 동의함 체크해서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실제 3초도 안 걸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